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은 언제 접종 대상이신가요? 언제 맞으실 수 있나요? 저는 다음 달에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50대? 네, 제가 예. 어느덧 50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로 연락이 올 뜻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맞으시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와서 다음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영업시간이 정말 연장이 되고 네. 사적 모임의 인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 활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요. 수출은 실은 코로나19 기간 아주 가장 극심했었을 때도 잘했고 코로나19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수출은 너무나 잘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계속 걸렸던 부분이 이 내수, 특히 소비 부분, 소비 중에서도 민간 소비 부분이었었는데요. 아마도 이 백신의 어느 정도의 접종,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이 어쨌든 7월 4일부터 대선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여름을 기점으로 아마도 이 내수 부분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또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나와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월 21일자 연합뉴스 박성재 기자의 기사인데요. 네. 이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 차라리 안 풀었으면 급격한 방역 완화에 업주도 시민도 불안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수칙이 완화가 돼서 다시 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올까 봐 업주들도 불안하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 실렸거든요. 이 현장의 목소리랑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마 언론의 사명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막 방역에 우리가 올인했을 때는 이제 경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제 목소리를 또 내는 것이고요. 지금 아마 다 우리가 이제 경제 쪽 아마도 이제 새롭게 이제 야외 활동에 대한 걸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방역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논점을 가지고 이제 예. 취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현장 부분을 좀 보면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업 제한 시간을 푼 경우도 있고요. 이제 완벽하게 인원수까지 풀게 되는데 예. 확실하게 뭐 매출 증대라든가 네. 이런 부분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이제 이번에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제 풀게 되겠죠. 예. 영업 이제 인원 제한부터 풀게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 차츰차츰 영업 시간까지 풀게 됐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역 부분에 긴장의 네. 끈만 놓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특히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 대상자이신 분들,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꼭 맞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예. 아마도 지금 더 큰 우려가 특히 소상공인 사장님도 우려하는 대목이 어르신들을 오히려 더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다 맞으셨으니까. 맞았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자기 가게에서 사장님들 가게에서 어쨌든 문제가 나진 네.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20, 30대는 노쇼가 아닌 이상은 좀 맞질 걱정이 않으니까. 맞질 예.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제가 빨리 맞고 열심히 제가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함께 소비 활동에 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소비 활동, 소비 행태도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네.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 서비스들이 확실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홈 이코노미라는 말은 예. 정말 많이 들었었죠. 또 언택트 산업 이런 것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아예 이제 코로나 시대 8대 소비 키워드라고 해서 홈스테이의 약자를 따서 모든 이제 키워드들을 총망라한 이제 그런 네.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이제 저 키워드 아젠다인데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네, 계십니다. H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았던 홈 이코노미였었고요. 홈의 이쪽 세로축의 홈입니다. O는 온라인 쇼핑. 뭐 저것도 너무나 잘 알죠. 예. 이제 언택트고요. M은 more health에 그러니까 더 관심,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다. 이제 우리가 백신 맞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면역력 키워야 되겠다라는 예. 거 많이 요즘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E가 ethical consumption,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S가 subscription. 이제 우리가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라고 하지 네네. 않습니까? 요즘에는 구매를 잘 안 하고요. 쉽게 말하면 비대, 또 안마의자, 예. 매트리스를 저렇게 매달 내면서 구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중고거래, 트레이드 오브 유스드 구스가 정말 2030 밀레니얼 세대에는 진짜 대중화되어 있어요. 앱도 너무 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동네 그게 바로 이제 기반을 앱 때문에 바탕으로. 그런 거죠. 예. 플랫폼이 발달이 돼서요. 그다음에 보상 소비라고 해서 이제 소비의 행태가 개인적으로 완전히 자기지향적으로 남에게 그동안은 과시, 뭐 현시적이었다면 이제 자신에게 쏠려 있다. 마지막에 6월 뉴 채널입니다. 저 Y가 무슨 뜻이냐? 네. 이제 새로운 채널들이 속속 나온다.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어서 앞으로 쇼핑을 할 때도 네.
뭐 기존의 오프라인 백화점 혹은 기존의 온라인이 아니라 더 새로운 채널들, 보는 거 역시도 더 많은 채널들. 이게 꼭 TV 뭐 이런 온라인 구매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태에 있어서의 채널들이 다각화되는 것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소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지속이 될까요? 이런 소비 트렌드가? 그럼요. 예, 이거를 다시 2019년 예. 12월 말로는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잡힌다고 하더라도요. 네. 왜냐하면 이미 4차 산업혁명과 친환경 이슈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기 나왔던 홈, 스테이 저 키워드를 꼭 뭐 암기 기억하신 네. 다음에 본인의 사업 혹은 자식의 뭐 교육 이런 거에도 많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업들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여야겠어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또 여행업, 항공업계가 이제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물꼬는 이제 무착륙 국제 비행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그 비행기 타겠어 했는데 굉장히 많이 히트 상품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한창 코로나 유행하던 시기에 맞습니다. 예, 네. 내리지 않고 그냥 비행기 비행기로만 안에서만 했던 네. 10,000명도 이상 됐었고요. 이제 그게 히트작이 됐었고 그만큼 뜨거운 열기, 네. 여행에 대한 이제 열기였었고 트래블 버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버블 우리가 비누방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안전한 여행이 되면 이제 상호국에 대한 조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그쪽에 가서도 자가격리 안 하고요. 예. 되돌아왔을 때 우리도 안 하는 이제 그런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7월 중에는 여행 상품이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정부는 아직까지 조율 중이라고 얘기는 예. 하는데 그런데 가족 여행은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백신을 맞지 네.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용 단체 여행, 단체 관광 상품들로 팔리게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계속 미국의 그 7월 4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국의 큰 틀에서 아직까지는 패권국이고 뭐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 우리도 7월 말, 8월부터는 굉장히 많은 큰 변환점, 이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이동량 자체가 이제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7월 기준으로. 예.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 얘기 끝으로 여쭤보죠. 정부와 여당 막판 조율에 들어갔는데 지급 범위 그리고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살짝 입장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조율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여당은 계속해서 전국민 제한지원금이고요. 기획재정부로 대표되는 정부는 아니다. 이제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위 70%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오다가 지금 몇몇 조율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정부는 그럼 70%로 선별적 지원 이러면 기존의 입장이 되잖아요. 여기에 아마 캐시백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작년 같은 기간 예. 대비 이제 더 많이 쓴 증가분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10% 최대 이제 30만 원 선에서 캐시백을 주게 되면 어쨌거나 이 제외된 국민도 제외된 국민이 상위 뭐 30%일 테니까 네. 작년보다 소비가 더 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명분으로는 선별적 지원이지만 대상은 전체가 되게 되는 뭐 그런 안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계속해서 지금 여당안과 정부안으로 결합이 되고 있고 아마도 지금까지 협상된 걸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네. 조금 힘든 단계가 아닐까. 그렇다면 아예 상위 10% 고소득자들. 예, 완 예. 제외하고 뭐 90% 지급한다든가 이런 안에 계속해서 조율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일단은 빨리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백신과 함께 내수가 살아갈 때 이 추경과 이게 네. 와야 확 올라가게 타이밍이 되는.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재정학에서도 다운될 때 정부 보조를 하면 안 된다고 되거든요. 올라갈 때 이걸 실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백신 그것과 이게 같이 맞물려서. 나갈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9월 추석 전 8월경이 유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